와, 6시에 출발하셨는데 이제 오신 거예요? 와, 어제 일산에서 오신 분도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 10시에 도착하셨어. 궁금한 사람들은 창업 상담을 뭐를 하는지 또 궁금해하니까 요즘 사실 컨텐츠 뽑기가 어려워. 지금 그럼 식당을 하시면서 청소 쪽으로 소양댐 쪽에서 닭갈비집 운영한 지 한 8년 정도 와, 오래 하셨네요. 식당이란 게 시기적으로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나 그쵸. 고정비들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 기존하고 같아도 마진은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금 세입자로 있는데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멍하니 있다가 딱 계약 기간 끝나면 대책도 없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기로는 5년만 버티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버티면은 어쨌든 유지는 된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8년 정도 하셨으면은 잘 하셨던 거 아닐까요? 5년 지나니까 조금씩 우상향 하더라고요. 나지나 보다 했는데 핑계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랑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소양댐이면 춘천에서도 외곽이니까 배달이나 이런 걸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뭐 국밥집 하시는 분들, 뭐 요식업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물론 청소 쪽으로 비교적 쉽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고마운 상황인데 이런 창업 문의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진짜, 왜냐면 일생일대의 어떤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다 또 먼 길에서 또 이렇게 오셔갖고 그냥 가실 수는 없잖아요. 또 저하고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뿌듯한 마음과 뭔가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고 올라가야 뭔가 이게 또 올라가는 발걸음이 또 가볍거든요. 진짜 막 바쁠 때는 저도 블루투스 끼고 계속 막국수 하면서 손님 전화 막 하루에 진짜 막 50통 60통 계속 받으면 대표님한테 전화 드릴 때도 죄송하더라고요. 분명히 전화가 엄청 많이 오실 텐데 카톡을 남기기도 뭐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도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충분히 다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 결단이 서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전화한 사람과 대면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오셔라.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 길까지 와갖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시기에는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괜히 저의 상황까지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전화를 해볼까 말까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못 받을 상황이면은 문자를 날리거든요. 문자가 남겨지면은 제가 전화를 항상 다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다짜고짜 이거 얼마면 창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빠져. 제발 그렇게 전화하지 말라. 제발 이거 하면 진짜 돈 좀 벌 수 있어요? 와, 그렇게 해서는 못 벌어요. 좀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가게가 외곽이고 관광 손님들 주다 보니까 좀 가든식으로 돼 있고 규모가 작진 않아요. 통유리로 다 돼 있고 이러니까 청소할 게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유리창이 너무 이 물때랑 이게 막 어떻게든 지워보고 싶은데 죽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래저래 하다가 대표님 영상 접하게 돼서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와, 근데 사장님 이렇게 봤을 땐 동안이신데 올해 막 와, 근데 장사를 그렇게 규모를 넓혀서 오랫동안 하신 거 보면은 가족들이 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뭐 집사람이나 처남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나마 와, 가족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버티기도 했던 것도 있고 가야 되니까 계속 갔던 것도 있고 근데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으니까 가족 사업을 하다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만둬버리면 나 혼자서야 뭐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하겠지만 뭔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또 가족들을 보면은 또 뭔가 책임의식 때문에 발이 묶이고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괜히 그런 고민들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대표님 말씀대로 저 혼자 영업을 했던 거고 직원들만 이렇게 같이 했던 거면 아마 전환점이 더 빨리 왔을 가능성이 큰데 가족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게 미뤄진 게 컸어요. 근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예, 안녕하세요. 아까 청주 예. 여기 춘천에서 좀 오신 사장님이시라서 같이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하시죠. 예. 대표님이 보실 때는
병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 봐. 아니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터닝 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놔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나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놓고 거기서 뭔가라도 이윤이 나온다고 치면 갭을 봤을 때 여기서 내가 10시간을 일해갖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었어. 그거보다 나와서 알바를 두고 2만 원을 벌어. 8만 원 주고 내가 여기 와갖고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20만 원 더 채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오고 병행을 해서 가다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기간이 돼서 여기를 완전히 놓고 오시든, 왜냐면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30만 원 벌을 거를 10만 원, 12만 원밖에 못 버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자꾸 있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봤으니까 이제 앞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다 느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져 갖고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상황 때문에 바로 접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그런 절박함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또 보면 안 해봤던 일이라서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에너지 있게 좀 하다가 명함 하나 돌리는 것도 어려워하고 명함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무겁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정말 저는 하루에 200장씩 뿌리고 다녔는데 진짜 한 달에 400장이라도 좀 뿌리면서 다녀보셔라. 근데 절대로 6개월 지나도 명함을 한번 좀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그거를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울사님은 청소 쪽을 어느 쪽 혹시 아이템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중공 청소랑 입주 청소의 차이가 뭐예요? 입주 청소는 한마디로 이제 새 집 처음 입주를 할 때 그런 분진이라든지 공사 먼지 이런 거를 청소하는 게 입주 청소. 이사 청소는 고객이 살다가 이사를 가고 내가 들어갈 때 청소하는 게 이사 청소. 묵은 때라든지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고 기름때라든지. 그리고 준공 청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가 공사를 하고 나서 인테리어 후 마감 청소를 하는데 그거를 준공 청소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그냥 입주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할 것이냐. 살면서 이사를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주 안 가는 경우가 그렇죠. 지방에 살아서 그렇죠, 그런지 맞죠. 대부분이고 그때 말로 단발성 그게 좀 크죠. 많은데 맞아요. 중공이나 이런 쪽은 인테리어 업체나 뭐 건설사나 시공사를 영업을 해서 들어가면 그들은 계속 인테리어를 할 거고 그쵸. 모든 공사를 하면 마지막에 청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영업들을 다 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쪽으로 영업들도 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온단 말이죠. 소비자 타겟으로 광고를 해버리면 이 소비자가 인테리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고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는 무조건 갖고 가되 오프라인 쪽으로 명함은 또 필수적으로 돌리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춘천이란 지역에 괜찮게 하는 업체가 드물대요. 괜찮게 하는 업체 사장님들은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만약에 네가 해서 하면은 나는 오히려 좋다고 시켜줄 그것도 많고.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내가 이제 거래처야. 사장님한테 내가 청소를 맡겼어요. 내 사장님이 일정이 바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 근데 만약에 이 현장을 다 치고 나서 다음 현장이 생겼을 때는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한 6, 7개월, 8개월, 1년 정도 쭉 거래하다가 바쁘거나 무슨 상황 때문에 못 치면 여기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을 다 쳐주고 뭔가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도 그냥 습관적으로 바로 좀 일정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또 안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나한테 또 전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래처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내가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꾸 돌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 사장님은 어느 쪽 혹시 청소 쪽을 보고 오신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전기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생산팀장을 하고 있어요. 삼성 사람들이 다 장악을 또 다시 하는 이런 사회 구조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10년 그냥 버텨서 산다 치더라도 그 10년 뒤에 나와서 그렇죠. 뭐 할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전자제품은 나한테 이렇게 생소한 게 아닌데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립하고 이거는 나한테 너무나 접근성이 좋은 일인데 이쪽 일이 나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어컨 청소 뭐 이런 거. 네, 에어컨 세탁기 뭐 중요한 거는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청소 시장이나 홈클리닝 시장은 굉장해요. 시장성은 앞으로 상승 곡선을 굉장히 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업체들 많아지는 거 가지고는 신경 쓰지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내가 혼자서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많은 업체들이 같이 홍보를 해버려. 그럼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요.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내가 혼자서 그냥 아등바등 해갖고 10명 만나는 것보다 1000개 업체가 10,000명, 10만 명 만나갖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파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은 맞는데 업체도 그에 반해서 많아진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 업체들 거를 보다가 내 거를 봤을 때 나한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느낌만 들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케터가 돼야 되지 청소 노동자가 되면 안 되고, 청소의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냐. 자, 그러면 업체들이 많아지는데 A 업체 거를 보고 바로 여기다 예약하느냐? 그럴 확률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럼 80%의 고객들은 뭐냐? 그 중에 뭐 소개도 있을 것이고 뭐 거래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대부분들은 5개에서 10개 업체 정도는 나름대로 검증을 해요. 자, 그럴 때 사장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10군데 업체 거를 클릭해봐서 이 업체한테 한번 좀 전화를 더 해보고 싶다 라는 업체 거가 있으면 그 업체를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이 업체가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면 나도 그걸 한번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긍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신제품 개발부터 완성품 만드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에어컨 시장이나 뭐 세탁기 시장에 장비의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장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청소를 잘한다는 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잘 삼고. 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야 돼요. 진짜 이런 업종에서도 진짜 내가 이 업의 전문가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청소 시장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 바뀌거든요. 거기서 한 15년 근무를 했고, 거기서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좀 이쪽 청소업계 접목을 시키고. 아우,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사장님. 아니 뭐 하는 건 없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회사가 성장의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지. 이제 그런 관심으로, 이제 관점으로 해보고 싶은 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장성이 어떤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얼마만큼 정말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안 서고. 참고로 일례로 대전에서의 업체가 보통 지금 2,000군데 정도가 있다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시작했을 때 14년 전에가 600군데였어요. 그때도 와, 더럽게 많네 이랬는데 지금은 2,000군데예요. 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힘들어갖고 단가를 올려갖고 인원을 감축하고 개수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 돈이 안 되는 일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직원들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600군데 있거나 지금 2,000군데가 있어도 되는 데는 되고 힘들어하는 데는 그래도 힘들어하고 그때도 힘들다고 하고 지금도 힘들다고 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거기에 만약에 반대로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번에 유리창 퓨어터를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와서 이번에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유리창 시장이 어떻게 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고 보고 알아보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뭔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런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사장님들은 그렇게 될 법한 이런 사람을 같이 안고 투자해봐야 얼마예요? 149만 원이잖아, 피어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교육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몇 천만 원 투자해갖고 열을 가하는 사람을 내가 잡고 가면 149만 원 투자해서 그냥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한 것들도 감을 잡으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미팅을 하고 저는 계속 또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고, 몇 천만 원 투자한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소비자 군단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일은 많아질 것이고, 거기서 사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화를 시켜서 정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소비자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청소업체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만난 거고, 이 업을 선택해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업체가 많다고 해서 경쟁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거를 봤을 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하고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코칭하면서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14년 동안 이 업만 해왔고, 여기서 먹고 살려고 저도 아등바등 다 해보고,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실은 여기 안 오려고 했었어요. 왜요? 청주에 거주를 하잖아요.
사업 권역이 뭐 천안, 세종, 대전, 청주. 그렇죠. 사장님이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고 다 선점하고 있는데 내가 게임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나중에 뭐 진짜 나몰라라 하시는 건가 아니고 여러 별 생각이 다 들었어.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거. 황금 빗자루가 다 장악하고 있냐? 절대 그렇잖아요. 황금 빗자루보다 훨씬 날고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라인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보이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더 각인이 돼서 야, 이 업체는 좀 더 큰 업체인가 뭔가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요, 정말 요만한 업체고요. 제가 알고 있고 같이 모임을 하는 형님들은요, 벌써 30억, 40억 정도의 매출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100억 넘게, 500억 넘게 하시는 청소업체 사장님들도 제가 알아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저는 그 사장님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울에 갔을 때 한 번씩 찾아가서 미팅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저도 배워갖고 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의 경쟁업체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나를 경쟁업체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오늘의 황금 빗자루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경쟁업체를 자꾸 외부적으로 돌리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만 늘어나요. 내가 이게 그래서 흰머리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이 업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경쟁업체로 두고 밟아야 내가 뭔가 돈을 벌 것 같은 느낌 절대 버리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를 못 시킨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뭐 직원적인 부분이 있을까? 여사님들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정기적인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까? 아니면 광고적인 부분들이 부족했나? 영상에 대한 거, 사진에 대한 거 뭐가 부족했는지를 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면 되잖아요. 황금 빗자루가. 그것만 보고 가면 알아서 커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황금 빗자루를 뭐 가명을 해서 가야 되는지 교육만도 가능한지 교육만도 가능한 사람들을 제가 교육해서 내보낸 게 400명이 넘어요. 에어컨 청소만도 가능하고 유리창 청소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입주이사 청소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 뭐 장비 세팅도 저희가 하고 다니는 장비를 그대로 세팅도 가능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뭐 경쟁업체라 생각하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들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뼛속까지 사장님들이 느낄 수 있게끔 다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 교육만 시키고 땡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밴드가 있어요. 네. 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이템을 같이 배워 나가셨던 분들끼리도 같이 협업을 좀 하거나 현재 교육받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현장도 가서 경험을 해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입주 청소가 이제 뭐 평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기본 구성은 3명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그 평수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을 거긴 한데 지금 뭐 3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4평 40만 원 받아갖고 3명이 들어가면 13만 원씩 인건비인데 막말로 34평 40만 원인데 3명이 들어가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씩 해갖고 39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회사 마진은 만 원이야. 이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보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둘이서 칠라니까 12시간씩 걸리니까 자기네들은 3명이 들어간다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해갖고 3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3만 원 내 인건비에다가 만 원 벌으려고 차량을 끌고 다니고 사무실 얻어서 하고 약품을 써갖고 하고 전화 받고 AS하고 여사님 관리하고 이걸 다 한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진짜. 그럴 거면 차라리 일당 발휘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입주 청소가 인건비 싸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청소로 가는 거예요. 고객들 단가를 올리고 품질 자체를 이빠이 올려서 오늘 한 집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 완전히. 그래서 아예 고객한테 물티슈까지 줘요. 물티슈로 검사하셔라. 그렇게 컨셉을 잡고 가시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입주 청소 말고 건물 뭐 계단 청소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단 청소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청소의 끝판왕이 계단 청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완전 사악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면서 한 달에 한 2~30만 원 얘기가 6만 원, 5만 원이래요. 한 달에 6만 원, 5만 원이에요? 운동삼아 그냥 10군데만 해도 50만 원 벌고 그렇게까지 떨어진 게 계단 청소예요. 다른 데서 옛날 영상을 한 2~30만 원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고 4층짜리 건물 계단 청소만 하는데 2~30만 원 줄 것 같으면 다 그거 했죠.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달라고 하는 분들은 뭐 진짜 3만 원도 얘기해요. 스타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만 이 생각 저 생각 이 아이템 저 아이템 막 이게 생각만 많아지고 선택이 늦어질 뿐이에요. 어떤 거든 좋아요. 왜? 우리는 마케터니까. 청소에 대한 아이템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케터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아이템에 대한 거를 한 가지를 빨리 접목을 시켜서 어쨌든 빨리 교육을 해갖고 만들어내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면 나머지 그 외적인 것은 다 그냥 다 알게 돼요. 자연적으로. 저도 그래서 이게 8가지, 9가지 아이템이 된 거예요. 처음엔 청소하고 줄눈으로 하다가. 평수가 낮은 그런데 입주 청소나 이런 거는 한 20평대나 그런 거는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저는 31평도 혼자 가서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날 빠져갖고 내일 이사 들어오고 이날밖에 없어. 그러면 물론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30평도 그냥 이틀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돈 벌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내가 사람들 가르치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막 팀을 꾸려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구하는 방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려요. 근데 혼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고독한 싸움이에요. 자, 이제 거실창 막 닦고 있어. 뒤돌아봤더니만 주방, 화장실, 작은 방, 베란다. 사장님 같이 그날의 업무 할 일을 목표를 정해놓거든요. 어제도 영상을 봤는데 샷이 땄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리듬감을 야, 그 영상도 올렸더니 댓글로 아주 그냥 뭐 공격하고 싶은가 봐. 막 왜 뭐 그렇게 닦냐 뭐 어쩌냐 얘기하는데, 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 이런 리듬감을 가지라는 거지. 뭐 여기는 뭐 더러운 데는 뭐 그게 안 되고 나도 한다고. 나 진짜 그런 말의 의미를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오늘 잠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뭔가 딱 정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죠. 대충 뭐 그냥 배운 얘기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하시더라도 멘탈이 그냥 막 완전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현장에 대한 변수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겨서도 있을 수도 있고, 강력한 블랙 컨슈머가 걸려갖고 멘탈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게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어차피 올 거였는데 왔네 하고 그냥 유하게 넘어가야지,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거를 때려치네 마네. 뭐 물론 저도 지금도 그렇기도 해요. 현장에 대한 것은 사실 돈으로 다 해결이 돼. 근데 고객에 대한 것은 감정이 상해요. 저도 14년이 지났는데도 주기적으로 진상 고객들은 자꾸 와요. 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진짜 강력한 고객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도 막 있어요. 그런 어차피 고객들은 돈을 줘도 해결 안 되는 거죠. 돈을 좀 해결되죠. 근데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돈 주면요 더 열받아요. 잠이 더 안 와. 만약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AS를 걸었는데 AS가 보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AS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했다라고 우겨버리면 진짜 골 때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진상 고객들이 홈페이지나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글 쓰죠. 많이 해요. 하죠. 자주 있나요 그런 분도? 자주 없죠. 자주 없고 웬만해서는 다 해결이 가능한데, 천에 하나는 진짜 막강한 사람인 거고, 100에 하나 정도는 소소하게 그냥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보통 큰 진상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치?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미쳐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게 청소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미팅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앞서간 질문들을 드려가지고 보이는 게 방충망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뭐를 먼저 할 것이냐는 사장님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기는 에어컨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에어컨 할 시기는 좀 늦었어요. 빨리 하셨어야 돼요. 2, 3월 달에 먼저 준비했어야 되고, 지금 시작하는 것도 물론 사장님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서 금방 배우시긴 하겠지만, 이게 여름철에는 한 집을 더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달 수입 캐파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투인원 같은 경우가 보통 20만 원이라고 치면 한 집을 더 칠 수 있다고 하면 20만 원 차이가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엄청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쭉쭉쭉쭉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여름철 시즌 오기 전에 먼저 배워놓고 경험을 그나마 조금 쌓아놓고 시즌을 맞이하면 이게 쭉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경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은 받아놨는데 문제가 생겨, 다음 집 가지도 못해서 취소해, 그 다음 집은 또 클레임 전화 와, 왜 안 오냐 난리나. 그러면 이걸 내가 손 넣게 돼.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한 집, 오후에 한 집,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5개씩 4개씩 치면서 막 하루에 100만 원씩 막 벌어가고 하는데, 나는 이제 고작해서 뭐 20만 30만 원 벌고 있는데, 그런 느낌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다.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 교육 문의 와도 5월 1일 이후에 연락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같은 브랜드가 많아져야 시너지가 나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일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즐겁게 해야죠. 재밌어요. 진짜 좋아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이유만 생각하시면 못 하실 거예요. 이제 명분을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찾아야 돼요. 같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명분도 같이 갖고 가니까 좋은 거죠. 보신데 저는 가야지. 일을 보시죠. 그래요. 어쨌든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진짜 감사하고, 이거 춘천 이거 닭갈비, 야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자꾸 이거 뭔가를 자꾸 하고 오셔갖고 이거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와 감사합니다. 약속.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